네, 다음은 고려입니다. 고려 통치 체제와 정치 변동. 고려 건국과 승성통일. 우상국 시대의 전개. 후백제는 견훤이 완산주 전제 도읍을 정하고 예백제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죠. 후고 고려는 궁예가 소와 개성을 준으로 건국하였고 국호를 마친 후에 태봉으로 빈과 철원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래서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 고려의 건국 918년이죠.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군을 차지하고 고려를 건국합니다. 송악의 개선 천도하고 후삼국 통일은 세력 다툼 밀린 견훤이 항복하며 935년 신라 경순왕의 항복, 이게 견훤 항복, 그 다음에 신라 항복, 후백제 공격해서 발해유민 포용하고 후삼국 936에 6년에 통일하겠죠. 발해유민 포용. 신과 두 동생 그리고 장군 부달, 소달, 농한 등 40년이 행복하였다. 태조가 군영을 엄격하게 명백히 하니 사조들이 조금도 범하지 않았다. 이게 왕건은 고려를 건국하고 신라를 도와 후백제를 견제하였고 큰아들 신건과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후백제 견훤이 항복하고 뒤에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하고 이후 고려는 신과가 전투를 벌여 승리를 차지하는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거죠. 통치제의 정비, 고려의 통치 기반. 태조 같은 경우는 훈여 10조, 태조 유언에 따라 고려 통치 이념이 훈여 10조죠. 민생 안정 정책은 조세관며 학창을 설치하고 빈민 구제 기관이에요. 호족을 통합하고 혼인을 하거나 성시하사, 사신간 제도와 긴 제도를 쓰게 되고, 사신간 제도라는 것은 신라왕 김부가 와서 항복하자 신라국을 없애고 경주하고 김부를 경주의 사신관으로 파견하여 보호장 이하 관직되는 것. 이게 결국 한국한 신라군을 다시 보내는 것, 사신관 제도로 보내고 긴 제도란 것은 건국 초기에 향리 자제를 뽑아서 서울의 인질로 잡은 거예요. 결국 지방의 향리들의 지방 권력들을 결국 자녀들을 서울에 잡아 묶어두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긴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신관 제도나 긴 제도 마찬가지로 지방 호족 출신을 중앙 귀족 출신의 사신관으로 임명하여 지방을 통제하자는 목적이죠. 긴 제도 마찬가지로 호족 자제를 개경에 잡아둔 제도. 이를 통해서 고려는 중앙에서 지방의 호족 세력을 특히 견제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북지 정책으로고요. 평양을 서경으로 승격하면서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면서 청천강 유해까지 영토를 확정합니다. 아까 훈여 10조는 안 봤는데 우리나라 중국은 서로 다르면 중국 문화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또한 거라는 짐승과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본받지 말라. 서경은 나라 짐의 근본이 되니 1년에 100일 이상 머물러 나라 안전을 이루고다. 고려사에 태조가 후대 왕들에게 지킬 강구하며 남긴 유언이다. 불교 숭상, 중국 문화 선택적 수용, 거란 배처, 서경 중실인 거죠. 그다음 광종과 성종의 정책입니다. 광종의 대표적인 게 노비안건법이죠. 그죠? 광종의 대표적인 게 뭐라 그러죠? 노비안건법. 그래서 또 과거제 실시. 노비안건법이란 건 후상과 통일을 포로화되거나 호적의 불적인 노비로 삼는 사람을 양위로 풀어주는 거. 노비안건은 결국 양위로 풀어주는 거잖아요. 호족들이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공시나 호족들의 세력 기반이 약화됐다는. 또 과거를 실시해요. 쌍계의 건으로 되는 거죠. 공복을 제정하고 칭제 연운을 사용하고 성종의 정책은 제일 기본적인 게 최승로의 시무 28조, 그 다음 중앙관제, 그 다음 지방의 12목 설치 후 지방관 파견, 불교행사 축서 6개월의 도입, 국자감을 설치한 개경에. 그래서 통치체제의 정비를 보면 태조 같은 경우는 민생, 호적, 부친 정책, 태조는 광종은 노비안건법 과거제 대표적인 거, 성종은 시무 28조, 고려의 통치체제는 중앙은 이성육부제, 도병마사와 식목도가, 지방은 오도 양계, 관리는 과거와 음서, 군사는 이군 유기, 주영군, 주진군, 지방에는 최승로의 시 228절을 보면 국왕이 백성을 다신 건 집마다 서로 가서 돌보고 날마다 일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국 토호들이 공물을 빙자해 백성들을 침탈, 억압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다. 청하권에 외관을 두소서, 이런 내용이죠. 성종은 최승로가 건의한 심 28절을 받아들여 지방의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 국가와 직접 백성을 다스릴 것을 주장하였다. 중국 감사를 받아들일 것을 건의하였고 불교행사를 축소하고 유교를 진행시키고자 한 거죠.
그다음 고려의 통치체제 이성육부절 있죠. 중서문화에서 상서는 나눠지고 국정을 총괄하고 장관은 문화 시중이하는 거죠. 상서성은 육부 및 관리 정책이고 정책 집행을 하고 중앙기구는 중추원 어사대 3사가 중추원은 군사 기밀과 악명을 출납하고 어사대는 관리 비리 감찰 3사는 공식의 출납 등 회계를 담당하고요. 대관이 있는데 구성은 어사대 관리와 중서문화 낭사로 구성되고 역할은 서경 간쟁 봉박이죠 등으로 왕과 고위 관리를 견제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 독자적 기구 회우기구는 도병마사가 있죠. 군사 외교 담당하는 거. 식목덕감은 법률과 제도 정비인 거죠. 아래 보면 도병마사 군사 식목덕감 법제경제 중서문화상 상세상 축정총괄은 중서문화상 상서정은 정책을 집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병호형의 뭐 육부가 있죠. 그 다음 왕명을 출납한 게 중추원 있고 의사대는 관리 감찰을 하고요. 심사는 회계 담당 3사가 결국 회계를 담당하는 거죠. 이 지방행정 지금 5도 양계라고 그랬잖아. 일반은 이제 안찰사를 파견하고 상경과 군현에 설치 특수행정구역 향소 부곡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관 파견, 속현 향리가 주로 행정 담당을 구성하고 양계는 이제 경계죠. 경계니까 주로 이제 군사적 요충지로서 병마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고려 지방 행정 제도를 보니까 고려는 시무 28조를 수행하여 12목을 설치하고 또 그 아래 상경, 사도, 팔목을 설치 군현진을 쓴다. 5도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는 게 원칙이지만 지방관이 파견한 주보다 숫자가 더 많았다. 그래서 또 석현과 황부곡선은 주현의 통제를 받았고 주현과 속의 실질적인 업무는 향리가 담당하는 거죠. 그리고 고려 지방사회는 수령을 파견하여 중앙 명령을 전달하는 지배의 공간인 반면 지방사회는 독자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자율적인 공간이었다. 아까 석영 간쟁 봉박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어디서 나왔죠? 석영 간쟁 봉박이란 여기 있네. 대관계 관리 임명이나 법령 제정에서 대관의 허가를 받는 것. 석영 간쟁은 국왕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이고 봉박은 옳지 않은 왕명을 시행하지 않도록 돌려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대관의 역할을 했다. 고려 통치체제와 정치 변동이 있죠. 관리 선발제도는 과거와 음서가 있죠. 과거는 문과나 제수가 명과가 있고 작가가 있어요. 또 승과가 있고 그래서 양인이 이상이면 응시가 하고 무과는 거의 미시시하고 음서는 공신이나 종실 5품 이상 고위 관료가 하고 시험 없이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 지배 세력은 문벌기조 있고 무신정권 있고 권문세조 공민왕 계획정치 신진사대부로 나눠집니다. 문벌은 과거 음서로 고위 관료를 배출해요. 동요에서 이자겸이 나이나 묘청이 나는 또 석연 천도운동이 일어나죠. 무신정권은 무신들에 대한 차별로 정중부가 일으키고 이의방이 정변하고 또 최씨 무신정권이 된 거예요. 권문세족은 원간섭기에 등장하고 관직을 독점하죠. 대농장을 차지하고 공민왕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권문세족의 반원 정책, 왕권 강화, 전 민정대관을 설치하고 또 신진 사대부가 등장하죠. 과거로 중앙진출, 성리학을 기반해서 온건파 근친가로 분화하게 된다. 고려 관리제도는 아까 음서, 문과, 작가, 승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문과는 제술과, 명경과, 고급 관료. 기술가는 주로 작가로 하죠. 승과는 교정성이나 선정성 승과. 그래서 고려는 과거 음서를 통해 관리를 선발해서 문과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어요. 문과는 문학적으로 재능 있는 기술과 유교경제 이해를 보는 명경과가 있었다. 또 실용기술자는 작가, 승려를 배통하는 승과. 한편 공신과 종실 5품 이상 관리하는 자손은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할 수 있어요. 중앙군은 2권 6위, 그죠? 2권 6위, 국왕의 왕실수비하고 6위는 수도와 군구를 방해하죠. 지방군은 주영군을 설치해줘. 5도 담당, 평상시 농업종사, 주진군, 양계 국어, 상비군이죠. 그러니까 이자겸 난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문벌귀족이 고려시대에 둘째 딸 애종, 셋째와 넷째 딸 인종완비로 삼척에다 외척이 생긴 거 막강한 권력으로 그러나 일부 신진 세력이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하게 되죠. 무인 척준계가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키다 그러나 인종의 설득으로 척준계 이자겸을 제거하고 반란은 진압됩니다.
문벌 귀족의 형성, 문벌은 말 그대로 과거 음서 등 여러 개 거쳐 고위 관료를 배출한 가문이죠. 문벌 형성 지위가 높은 가문이나 관계를 통해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문벌 귀족의 동료 이자겸 남이 대표적인 게 1126년 문벌 귀족 이자겸이 예종과 인종에게 자신의 딸을 혼인시키죠. 그죠? 다 사이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의 견제에 이자겸과 척준경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서경 세력의 등장. 이자겸 난 진화부에 인종이 묘청, 정지상 등 서경 세력을 등용시키고 금에 대한 4대 문제로 김부식 등 개경 세력과 서경 세력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서경 세력의 풍수지리를 근거로 서경 천도를 하게 되고요. 칭제 건원, 근벌 조정을 주장하죠. 서경 천도 운동, 집권층에서 개정 세력의 서경 천도 반대, 묘청 등 서경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고 김부식 이끈에 의해서 결국 진압됩니다. 이 개경 세력이 있고 서경 세력이 있죠. 개경이 주로 이제 김부식 대표적인 거, 유교 기반, 금 4대 수용 주장, 또 서경 천도 반대 운동이죠. 근데 서경은 묘청이나 정설, 풍수 지리설, 금 정벌 주장, 서경 천도를 주장하는 거죠. 개경과 서경이 나눈다는 거. 이게 서경 천도 운동은 저희들이 보건대 서경 임원의 땅은 음양가들이 말하는 대화서입니다. 그래서 금이 애물을 바쳐 스스로 항복할 것이죠. 주변은 36구인 모두 신하가 될 것입니다. 묘청도 서경 세력은 칭제 건원, 서경천도, 금정벌을 주장한다. 풍수지리설을 내세우죠. 그래서 서경천도를 주장하고 자주장의 혁신 정치를 요구하였죠. 풀이정세들 이게 풍수지리설로 통해서 금과 사대를 유지할 걸 주장하며 서경천도에 반대하였다. 이에 묘청은 반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한 거죠. 그 다음 이제 무신정권이죠. 고려하면 제일 컸던 게 무신정권이에요. 무신정변이 1170년이죠. 무신들에 대한 차별, 관제 승진 제한됐죠. 무신과 하급관리들의 불만에서 정중부, 이의방들이 대표적인 거죠. 최고 집권자는 이의방, 정중부, 경대성, 이의음의 최충원으로 이어집니다. 최신 무신정권, 최충원이 정권을 잡은 이에 4대 60년 동안 집권하고 교정도감을 설치하고 도방 강화, 사병 조직이죠. 최후가 또 정방, 인사권을 장악합니다. 삼별처를 설치하죠. 농민과 천민의 봉기, 망인 망소의 난, 또 만적의 난이죠. 원의 간섭과 고문수의 등장. 원 간섭, 몽골의 침략으로 무신정권이 몰락합니다. 원정벌로. 결국 내정 간섭, 고려 간섭 기관인 동동행성을 설치고 다루가치 파견, 쌍송 총관부, 동령부, 탐나 총관부 설치하고 관제를 격하하죠. 이성육부를 일부 사사로 격하래요. 고문세력은 친원 세력이 등장하고 다시 도평의사사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 농장을 확대합니다. 도평의사사. 여기 보면 도평의사 고려 초기의 국가 최고 의결기관이고 도경마사를 개성하였으며 임시기관인 도경마사와 달리 도평의사는 상설기관으로 운영하였다 그랬죠. 대표님 만적의 난인데 산업이 난이 우리나라에서 무신인 난 이래 고대 관적이 천만에서 많이 나왔다. 고구려 문서를 불태우면서 천민주 신이 이음인이 무신 정권의 집권자가 되고 무신 횡포가 잇따르자 1190년 노비 만적이를 계획하여서 실패했다. 만적이는 신분 해방 운동을 띈 거죠. 그다음 공무양의 개혁 정치입니다. 원에서 발생한 한족의 홍건적에 인한 국제 정세가 변화가 된 거죠. 일단 홍건적인 난도 있고. 그래서 국민왕은 반원정책의 영토 확장을 반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국민왕은 쌍성총가부를 습격하여 철령 2분의 영토를 철령 2분까지 결국 영토를 끄며 격화된 관제로 원래대로 회복하고 변발된 몽고 풍속을 금지하고 친원세고 숙청 정동행성 문서를 폐지하고 정동행성 이문서는 정동행성 이문서를 폐지하죠. 정동행성의 부속 관서 중 가장 강력한 기구였죠. 그다음 전 민정도감을 다시 하죠. 공민왕은 승려 출신은 신돈을 등용하고 전 민정은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신돈은 검문세족을 불법으로 빼앗은 토지를 돌려주고 오락의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돌려주는 과감한 정치를 시도했으나 검문세족의 반별력으로 큰 성과는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신돈이 전민돈을 두기를 청하했다.
신진 4대부 신흥 무인세례인데 신진 4대부가 등장하죠. 성리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과거를 통해 중앙을 진출하고 고려말 사회의 모순과 권문세조 능력 비판, 또 불교의 폐단, 신진 4대부에 분열되기도 한데 신흥 무인 세력 14세기 후반 홍자의 외국 토벌 과정에서 최영 이성계가 등장하죠. 신진 4대부 연합하여 권문세족을 몰아차고 새로운 개혁을 추진합니다. 대표적인 요동정벌이죠. 명의 영토 요구에 반발한 우왕과 최영이 요동정벌을 추진하나 의자 위화도 혹은이 있죠. 1380명. 이게 가장 큰 계기가 되죠. 조선이 일으키는. 이성계가 결국 위화도 해군으로 우왕과 최영 등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고려의 멸망, 급집파 사대부 정도전 등이 과 이성계 등 신흥 무인색이 연합하여 정도전과 이성계에서 가전법을 시행하고 온건파사 북문주를 제거 후 조선 1392년에 건국을 하게 됩니다. 네, 1번부터 봅니다. 궁예는 송악에서 후국으로서 다 만든 거죠. 그 다음 발해의 왕자 대광이는 유면을 이끌고 고려에 망명하였다. 맞고요. 태조는 훈효십조죠. 대표적인 게. 성종은 최승로의 심의시원의 불교가 아닙니다. 유교죠. 고려의 모든 군현은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아니죠. 고려 관리 선발 제도는 과거 음서가 있다. 그죠? 맞죠? 고려 지방군이 2군 6기로 되어 있다. 이건 이제 중앙군이죠. 그 다음 묘청은 풍수지를 쓰며 석영 천도 운동을 했다. 맞는 거고. 공면은 반원 전척을 펼쳐 몽골풍 금자 친원 세력을 숙청하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성계는 강화도가 이제 위화도 해군입니다. 위화도. 그렇죠? 그 다음에 견훤은 완산주의 도읍을 하고 완산주 전주죠. 현재 완산주의 도읍을 정한 후백제를 세웠다. 왕건은 사신관 제도와 긴제도를 수행한 지방호적을 견제했고 광종은 대표적인 게 노비안건법, 억울하게 된 노비를 풀어주죠. 고려 중앙정치는 이성 삼성육부제를 모방하여 이성육부자로 하죠. 멋멋은 고위관리들을 견제하는 기능이다. 그게 대간이었죠. 고려에는 뭐라 불리는 거죠? 특수행정기관 향소부국이죠. 향소부국. 그 다음 최충원은 교정도감을 설치해서 교정도감 국가의 중요 정책을 했죠. 또 최후 같은 경우는 정방을 설치하여 인사권을 정하고 공민한 신돈을 등용하고 전민변 정도감 변정도감이죠. 변정도감 전민변 정도감 이게 변정도감이요. 전민 실시하여 개혁을 추진하죠. 잘 안 됐어요. 그다음에 고려 말에는 신진사대부를 중심으로 신진사대부를 기반으로 견훤이 묘라고 하는 무덤이다. 완산주 제 도읍을 정했다. 누구죠? 후백제죠. 궁예는 경기도와 강원도 후죽설죠. 이게 고려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태조가 항복해 경순왕인 신라가 멸망하는 거죠. 이 사이에 있었던 거니까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송악으로 도읍을 옮긴 이 시기가 되겠죠. 독서 삼숙반을 시작한 것은 이때는 신라 시대예요. 아직 신라가 있을 때. 을지 및 살수 대첩을 하는 것도 이거는 고구려 시대죠. 고구려. 그 다음 관상선 전투 성왕이 맹개인 백제 때입니다. 노급을 폐지하고 관례전을 이겼다. 이때는 통일 신라의 때. 사이에 있는 것은 5번이 되는 거죠. 지금 가에 들어갈 고려 왕은 7년에 이게 대표적인 거 뭡니까? 노비안건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광종이죠. 7년에 광종이 노비안건법을 그래서 쌍기가 관종을 과거 제도를 실행할 것을 거리하고요. 광종 7년에 노비를 조사하고 옳고 그름을 밝히도록 명하는 그게 노비안건법이죠. 노비가 진짜 맞냐, 그죠? 그 다음에 쌍기가 광종을 만나 과거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 거죠.